햇살이 느리게 방 안으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박재열은 또다시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60세 넘은 손으로 밥 공기를 들며 빈자리를 향해 습관처럼 시선을 돌립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아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3개의 수저를 꺼내놓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또 잊었군. 박재열은 한숨을 내쉬며 3번째 수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민우의 사진을, 그리고 그 옆에 진돗개 백구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백구는 3개월 전부터 보이지 않네요. 어느 날 문을 열어주자 뛰쳐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철길이 보입니다. 30년 넘게 철도 정비사로 일했던 박재열에게 기차 소리는 삶의 리듬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엔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리기만 합니다. 민우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특전사 모자와 훈련복, 메달들이 정돈되어 있죠. 벽에는 민우가 찍은 산악훈련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는 백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열은 그 사진을 매일 닦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민우야. 재열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걷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듭니다. 이웃들의 인사에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 대화는 피합니다. 몇몇 이웃은 그를 불운한 사람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하지만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는 드뭅니다. 오늘도 재열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구와 함께였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니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눈을 뜨니 공허한 벤치뿐입니다. 재열은 핸드폰을 꺼내 백구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처음 몇 주간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구를 찾았습니다. 전단지도 붙이고 동물보호소에도 문의했지만 소식이 없었죠. 이제는 백구도 자신을 떠났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민우의 방에 앉아 옷장을 열어봅니다. 선반 위에서 작은 메모장을 발견합니다. 민우의 필체로 적힌 백구 훈련일지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백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라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어요. 무슨 임무였을까? 재열은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민우도 백구도 없는 이 집은 이제 텅 빈 껍데기 같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민우의 군 입대 전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내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후였지만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열은 그 미소가 그립습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 편집실, 오선영 PD는 모니터 앞에서 마지막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30초짜리 예고편을 스크린에 올려놓고 동료들의 반응을 살폈죠. 화면 속에는 낡은 폐가 앞에 앉아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하얀 진돗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어때? 지난주에 강원도 취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면이야. 선영의 말에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개의 모습에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거든요.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주민들 말로는 석 달째 매일 같은 시간에 저 폐가 앞에 앉아 있다더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영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개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반응을 기대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핸드폰은 알림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영상은 밤새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은 1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이 개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저 눈빛에 가슴이 아파요. 꼭 주인을 잃은 것 같아요. 저 폐가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선영은 급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죠. 국장에게 특별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올렸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가 주변 주민들을 좀 더 인터뷰해봐요. 저 개의 주인을 찾아봐야겠어요. 취재팀이 꾸려졌고 그들은 다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폐가 근처 마을은 작고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그 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진돗개 말이요. 처음엔 누구네 집 개인가 했는데 주인이 없더군요.
하지만 야생경 같지도 않아요. 사람 손을 탄 개라는 게 눈에 보이지요. 누군가의 잃어버린 가족일 겁니다. 선영은 카메라를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 개는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말끔한 하얀 털에 당당한 자세로 폐가 앞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심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게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진돗개가 맞나요? 촬영기사가 물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종 진돗개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정성껏 돌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촬영팀은 마을 주민들에게 개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비슷한 개를 본 것 같아요. 작년에 군인 아들을 둔 사람이 그런 개를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이 박 씨였던 것 같군요. 선영은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지역 군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운 좋게도 한 장교가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작년에 훈련 중 순직한 특전사 병장이 있었습니다. 박민우 병장. 그가 진돗개를 키웠다는 기록이 있네요. 아버지가 근처에 사시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부대에서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지만 박재열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은 그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간다고 알려주었죠. 선영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박재열 씨이신가요? 저는 방송국 PD 오선영입니다. 재열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핸드폰을 꺼내 진돗개의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백구야. 재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화면 속 개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죠? 백구가 어디 있는 거죠? 선영은 폐가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재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우와 백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휴가 나왔을 때 그 근처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책했던 곳이에요. 재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왜 그곳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는 지체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재열은 선영의 차를 타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하얀 진돗개가 보였어요. 차가 멈추자 재열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백구야. 그의 목소리에 백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재열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재열의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열은 무릎을 꿇고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온 거야? 하지만 백구는 재열의 품에서 다시 빠져나와 폐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열은 백구의 시선을 따라 낡은 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 거니? 백구는 다시 폐가 앞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재열은 천천히 폐가로 다가갔고 선영과 촬영팀이 그 뒤를 따랐죠. 재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왜 백구가 이곳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녹슨 문고리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폐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재열은 잠시 주저하다가 백구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어요. 조심하세요. 바닥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오래된 목조 바닥은 발걸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햇빛이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먼지 가득한 공기를 비추었죠. 백구는 망설임 없이 폐가 안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가 보였어요. 이건 박재열의 시선이 침대 위에 정갈하게 접힌 군용 담요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우가 사용하던 것과 똑같았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열이 들어닥자 민우와 백구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민우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우가
여기 있었던 거야? 재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침대 아래를 코로 가리켰어요. 재열이 몸을 숙여 살펴보니 작은 군용 트렁크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꺼내 열자 민우의 수첩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민우의 것이 맞아요. 재열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특전사 박민우의 마지막 임무일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재열의 곁에 서서 기다렸죠. 읽어볼까요? 재열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우의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일기가 시작되었어요. 2023년 10월 15일. 마지막 휴가다. 훈련이 끝나면 제대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난 훈련에서 다친 등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의무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가끔 통증이 심하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곳, 내가 좋아하는 산자락의 옛 초소에서 며칠 머물며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 백구도 데려왔다.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 내가 가르친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재열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민우의 마지막 날들을 따라갔습니다. 민우는 이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계획했고 백구와 특별한 훈련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재열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내일이면 부대로 복귀한다. 이번 훈련은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다. 솔직히 불안하다. 등 상태도 좋지 않고. 하지만 특전사로서 임무를 피할 수는 없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백구에게 맡긴 임무가 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남겨둔 내 마지막 메시지를 아버지께 전해줄 것이다. 백구야, 널 믿는다. 재열은 수첩을 무릎에 떨어뜨렸습니다. 민우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것 같았어요. 백구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내 임무였구나. 재열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트렁크 안을 더 살펴보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진정된 후에야 다시 트렁크로 손을 뻗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아버지와 개의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어요. 그녀는 이 순간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재열은 트렁크 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민우의 필체로 쓴 편지가 보였어요. 아버지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백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재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재열과 백구 그리고 선영의 촬영팀은 폐가를 나왔습니다. 재열은 민우의 트렁크를 꼭 안고 있었어요. 백구는 이제 그의 곁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선영이 말했지만 재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걷고 싶네요. 백구와 함께요. 재열과 백구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재열은 밤이 깊어갈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재열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집에 도착한 재열은 민우의 트렁크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구는 마치 오래된 추억을 더듬듯 집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어요. 배고프지? 먹을 것을 줄게. 재열은 부엌으로 가서 백구의 그릇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남은 고기를 꺼내 데워주었어요. 백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재열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재열은 용기를 내어 트렁크 안에 남아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가 작동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이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아마 제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웠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백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제가 구했지만 오히려 저를 구해준 아이죠. 이제는 아버지를 지켜줄 거예요. 백구야, 아빠를 지켜드려야 해.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재열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오열하는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백구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않았구나. 재열은 몇 달 동안 백구를 원망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백구는 민우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트렁크 안에서 또 다른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이전 것과는 다른 모델이었어요. 재열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시 정적 후 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백구 훈련 일지, 첫째 날. 이 녀석이 정말 똑똑해. 내가 가르치는 신호를 금방 익히는 걸 보면 놀라워. 오늘은 사람 찾기 훈련을 시작했어. 내 옷을 맞게 했더니 30분 만에 숨겨둔 장소를 찾아냈어. 특수 임무에 적합한 녀석인 것 같아. 재열은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 날의 훈련 기록이 이어졌어요. 민우가 백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 찾기, 물건 지키기, 위험 신호 감지하기. 그리고 마지막 녹음이 나왔어요. 백구 훈련 일지 10째 날. 오늘로 훈련을 마친다. 백구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혔어. 이제 특별한 임무를 주려고 해. 백구야, 들어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리고 이 장소를 절대 잊지 마. 여기에 내가 남긴 것들이 있어. 언젠가 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해. 알겠지? 녹음에서는 백구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재열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모든 준비를 해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몰랐구나. 그날 밤 재열은 민우의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그는 민우의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훈장들, 책상 위의 책들, 옷장의 옷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민우가 잠시 나갔다가 돌아올 것처럼. 그동안 내 진심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들아. 재열은 백구를 불러 민우의 침대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꺼낸 민우의 담요를 백구 위에 덮어주었어요. 이제 내 자리야. 민우가 원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재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박 선생님, 어젯밤에 촬영한 영상을 빠르게 편집해서 뉴스에 내보냈어요.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좀 더 자세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재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우와 백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민우와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아침, 재열은 오랜만에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백구도 깨끗이 털을 손질해 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집 앞 정원에 나가 앉았어요. 선영과 촬영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재열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날이구나, 민우야.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날이야. 선영의 다큐멘터리 팀이 도착했을 때 재열은 이미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죠. 햇살이 두 존재를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선영은 재열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어제의 침울한 표정은 사라지고 비록 슬픔은 여전했지만 어떤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어제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드디어 아들이 남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열은 특별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민우의 녹음된 목소리, 백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폐가에서 발견된 마지막 편지까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와 둘이 지내면서도 늘 밝고 씩씩했어요. 특전사에 지원한 것도 그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재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백구가 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중 백구의 특별한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우가 백구에게 가르친 특수 명령들, 위치 기억하기, 사람 찾기, 물건 지키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백구는 그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고 민우가 내린 마지막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에게는 동료였고 이제는 제게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주일 후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순직한 아들의 마지막 선물, 진돗개 백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어요. 백구가 석 달간 폐가를 지키며 재열을 기다렸던 이야기, 그리고 민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직후 전국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백구와 민우의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많은 이들이 충성심과 가족애에 대해 이야기했고 군인 가족들은 특히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두 발로 걷지 않기도 하네요. 백구는 네 발로 걷는 영웅입니다. 애견인으로서 이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의 충성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박민우 병장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백구에게도.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다음 날 재열의 집 앞에는 꽃다발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민우를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어요. 낯선 이들도 백구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재열은 점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 지역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백구에게 명예군견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표창식 날 재열은 백구와 함께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대대장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민우 병장은 우리 부대의 자랑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백구는 우리 모두에게 충성과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백구의 목에는 특별히 제작된 명예군견 메달이 걸렸습니다. 재열은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민우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를 생각했고 저와 백구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아들이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삶을 지켜줬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군부대는 민우의 이름을 딴 박민우 추모비를 세울 것이라 발표했어요. 또한 군견훈련센터의 한 공간을 백구홀로 명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열은 그날 저녁 민우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남긴 선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구나. 아버지는 이제 널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표창식 이후 재열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외롭게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대신 그는 종종 백구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재열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 아저씨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백구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영물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재열은 그런 호칭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백구가 특별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열은 용기를 내어 민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던 아들의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유품을 정리할 시간이 됐구나, 아들아.
재열은 민우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실 한쪽에 민우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백구는 문가에 앉아 재열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내 주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해야지. 선반 위에는 민우의 훈장들과 사진들이 정돈되었습니다. 재열은 오랫동안 걸지 못했던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어요. 민우와 자신,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우와 백구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자리 잡았어요. 폐가에서 가져온 민우의 군용 트렁크는 거실 한 구석에 자리했습니다. 재열은 그 옆에 백구의 작은 침대를 마련했어요. 백구는 마치 이해한 듯이 그곳에 앉아 트렁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란다. 그날 오후 선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송 이후 시청자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아이들이 백구에게 그림을 그려 보냈더라고요. 선영이 보여준 편지들과 그림들을 보며 재열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우의 희생과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어요. 제가 받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지역 초등학교에서 백구를 데리고 아이들에게 안전교육과 함께 민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재열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우의 이야기와 백구의 충성심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날, 재열은 오랜만에 민우의 부대를 찾았습니다. 민우가 순직한 이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백구를 데리고 정문에 도착하자 경비병사가 그를 알아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박민우 병장의 아버님이시죠? 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대장은 민우의 순직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훈련 중 갑작스러운 낙석으로 2명의 대원이 위험에 처했고 민우가 그들을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박 병장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우리 부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재열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민우의 개인 사물함을 정리한 물건들도 전달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재열이 민우에게 입대 선물로 준 회중시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군요.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때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부적처럼요. 재열은 회중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재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것으로 3대에 걸친 가보나 다름없었어요. 부대를 나오면서 재열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민우를 떠나보낼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재열은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서재 책장을 정돈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가 생전에 모았던 책들과 민우의 어린 시절 앨범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앨범을 넘기며 재열은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민우의 첫걸음마부터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체육대회에서 상을 받던 순간들까지. 내가 이렇게 자랄 동안 아버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순간을 놓쳤구나. 재열은 민우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라도 내 뜻을 이어가마. 내가 남겨준 선물, 백구와 함께. 재열은 민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우가 적어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제대하면 구조견 훈련소를 차리고 싶다. 백구 같은 개들이 사람을 구하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도 은퇴하시면 함께하면 좋을 텐데. 재열은 그 글을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의 꿈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열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차리고 백구의 그릇에도 특별히 고기를 더 넣어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이 제안한 초등학교 방문을 결심한 날이었죠. 백구야, 오늘 중요한 날이다. 민우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재열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긴장되는군. 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강당에는 초등학생 1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백구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백구다. 텔레비전에서 본 게야. 재열은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이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백구가 그의 곁에 앉아 올려다보는 모습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우 병장의 아버지 박재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백구입니다. 재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마이크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며 고장이 났어요. 당황한 재열은 얼굴이 붉어졌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자신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만 백구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짖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모두의 관심이 백구에게 쏠렸어요. 교사가 다른 마이크를 가져왔고 재열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백구가 지금 한 행동처럼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민우와 백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재열은 천천히 민우와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훈련 중 부상당한 진돗개를 구조한 이야기, 그 개를 백구라 이름 짓고 특별한 훈련을 시켰던 일,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맡겨 떠난 아들의 마음까지. 우리 아들은 위험한 순간에 동료들을 구하다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석 달 동안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지키며 폐가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개를 기르지만 사실 개들이 우리를 돌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백구는 어떻게 그 오래된 폐가를 기억했나요? 군인 아저씨는 왜 백구에게 그런 임무를 맡겼나요? 백구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재열은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어요. 마지막에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우도 백구도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냈지만 그것은 준비된 용기였어요. 강당을 나오는 길에 한 여교사가 다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정기적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교육과 함께 말이죠. 재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민우의 뜻을 이어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죠. 학교 방문 후 몇 주간 재열은 이웃 학교들의 요청으로 여러 강연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긴장해서 백구의 훈련 순서를 모두 잊어버리기도 했고, 다른 날은 목이 너무 쉬어 강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일까? 난 이런 일에 어울리지 않아. 좌절하던 재열에게 선영이 조언했습니다. 박 선생님, 완벽할 필요 없어요. 진심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진정성에 감동받고 있어요. 재열은 서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백구의 시범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그와 백구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들의 유산을 지켜가는 아버지와 충직한 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한 달 후 지역 군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우의 이름을 딴 추모비 제막식이었어요. 비석에는 조국과 동료를 위해 자신을 바친 박민우 병장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열은 백구와 함께 제막식에 참석했어요. 부대장은 재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군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백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구조 임무에 특화된 훈련을 개발하고 있어요. 혹시 자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열은 놀랐습니다.
민우의 꿈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자로 시작했지만 재열은 민우의 훈련 노트와 녹음 파일들을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그는 군견 훈련사들에게 민우의 방식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훈련 중인 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재열의 접근법이 전문 훈련사들과 충돌하기도 했어요. 이건 제 방식이 아니라 민우의 방식입니다. 민우는 개들을 동료로 대했어요. 명령이 아닌 신뢰로 훈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열의 접근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훈련 방식은 특히 구조 임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군견들은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깊은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열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의 꿈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재열은 민우의 방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접근하기 두려웠던 민우의 디지털 흔적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해 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노트북에는 민우가 정리해둔 구조견 훈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 직접 작성한 훈련 계획, 그리고 백구와의 훈련 영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열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했구나. 민우의 자료들은 군부대의 훈련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다른 군견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맡았어요. 재열은 일주일에 2번 부대를 방문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민우의 훈련 방식을 설명하며 개와 인간 사이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민우는 항상 말했습니다. 개는 주인의 거울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존중과 애정을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충성과 신뢰로 답한다고요. 어느 날 훈련 중 한 젊은 훈련사가 재열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전문 훈련사도 아닌 분이 무슨 조언을 해주실까 했죠.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민우님의 방식은 특별해요. 재열은 그 말에 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지식과 유산이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훈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타 부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재열은 종종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민우의 기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고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면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우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순간마다 백구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이. 재열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조견 훈련에 관한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다른 전문가들과 교류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통찰력도 발견했습니다. 민우의 방식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 독특한 훈련 철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가을 저녁, 재열은 백구와 함께 폐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무섭거나 슬픈 곳이 아니었어요. 민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백구의 충성심이 빛났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재열은 폐가 앞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그의 곁에 누웠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재열은 주머니에서 민우의 회중시계를 꺼내 열었어요. 시계 뒷면에는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내 도움으로 이제 아버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민우야.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재열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일어서려는 순간 백구가 문득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열도 시선을 돌렸어요. 석양에 비친 폐가의 창문이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민우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임무는 이제 끝났다. 잘 해냈어, 백구야.
재열은 백구를 데리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며 저물어 갔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재열의 집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민우 기념 구조견 훈련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계획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어요. 은퇴한 철도 정비사가 어떻게 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지,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했습니다. 재열 자신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내가 너무 무모한 꿈을 꾸는 걸까? 하지만 백구와 민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사업가들의 후원, 군부대의 기술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훈련센터는 천천히 모습을 갖추어 갔어요. 재열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재열이 말했습니다. 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선생님과 백구 덕분이에요. 민우 씨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마당 한쪽에는 민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백구와 함께한 1년간의 활동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학교 안전교육, 군견 훈련 자문, 구조대 협력 활동 등 재열과 백구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이들이 몰려들어 쓰다듬고 사진을 찍었지만 백구는 위험 있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 이제는 완전히 스타가 됐군. 재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지역 군부대 대대장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훈련 방식 덕분에 우리 군견들의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구조 훈련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재열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공이 아닙니다. 모두 민우와 백구의 공이죠. 모임이 무르익을 무렵 선영이 조용히 재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년 전 백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이후에도 재열과 백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해왔어요.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구조견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승인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더 많은 구조견이 양성될 수 있을 거예요. 재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의 꿈이 이렇게 크게 확장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 있을 훈련센터 개소식을 위해 모두 일찍 쉬기로 했어요. 재열은 마당을 정리한 후 백구와 함께 집 뒤편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달빛 아래 마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멀리 새로 지어진 박민우 기념 구조견 훈련센터의 실루엣도 보였어요. 재열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다. 내 뜻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질 줄 누가 알았겠니? 백구는 조용히 재열의 곁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어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재열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군번줄이 들어있었어요. 내일이면 내 임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백구야. 훈련센터 개소식에서 백구는 명예구조견 제1호로 등록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우의 군번줄은 백구의 목에 걸릴 특별한 메달과 함께 전시될 것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재열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백구도 특별히 목욕을 시키고 털을 빗어주었어요. 둘은 함께 개소식이 열릴 훈련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는 마을 외곽의 넓은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민우가 즐겨 찾던 산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중앙 건물 앞에는 박민우 기념 구조견 훈련센터라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민우와 백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군 관계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구조견 훈련사들까지.
재열은 이 모든 관심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단상에 오르자 모든 시선이 그와 백구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재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들을 잃고 세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백구마저 사라졌을 때는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 충성심이 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재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어갔습니다. 민우는 항상 사람을 돕는 꿈을 꾸었습니다. 특전사에 지원한 것도 구조견 훈련에 관심을 가진 것도 모두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오늘 이 센터의 문을 열면서 저는 민우의 꿈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을 구조견들이 앞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센터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앙홀에는 백구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백구의 이야기와 함께 민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대부분의 손님이 떠난 후에도 재열과 백구는 센터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시설을 둘러보았어요. 훈련장, 교육실, 의무실까지. 모든 것이 민우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에 드니 백구야? 백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재열은 미소를 지었어요. 늦은 오후 재열과 백구는 민우가 좋아했던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훈련센터에서 폐가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했어요.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민우의 추모 공간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낡은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주변은 깨끗이 정돈되었고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전사 박민우 병장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재열은 폐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자리에 앉았어요. 해가 산 너머로 저물며 황금빛 노을이 퍼졌습니다. 잘했다, 백구야. 내 덕분에 민우의 뜻이 이어지게 됐어. 백구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완수한 듯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재열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라고. 때로는 가장 큰 상실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재열은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이미 그곳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백구의 하얀 털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재열이 말했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재열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민우의 정신을 이어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마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센터에서는 오늘부터 첫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재열과 백구는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예비 훈련사들과 함께 온 다양한 견종의 개들이 기대에 찬 모습이었어요. 재열이 백구와 함께 들어서자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개와 사람이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공적인 구조 활동의 기본입니다. 재열이 말했습니다. 백구는 당당하게 그의 곁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꿈을 이어가는 여정, 그리고 상실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나누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열과 백구는 다시 한번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들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해가 지는 황금빛 속에서 백구는 민우의 수첩이 묻혔던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재열은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민우의 꿈을 이어가자, 백구야. 이제는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백구의 눈에서 지혜로운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상실과 슬픔을 넘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이.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재열과 백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뒤로 패가는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의 영혼이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잊을 수 없는 반려동물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기억나시나요? 진돗개 백구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낸 존재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